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곽영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5위부터 만나보죠. 네,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올해 세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과 화석연료 가격 안정화 등에 힘입어서 본격적인 이익 개선 사이클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 속에 한국전력이 3%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4위 만나보시죠. 바로 하이브입니다. 한 증권사에서 주가 하락으로 과도해진 괴리율을 감안해서 하이브에 대한 목표가를 내렸지만 성장 동력을 갖춘 업종 내 최선호주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하이브 주가는 6%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3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항암제의 최신 트렌드인 ADC 플랫폼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고캠 바이오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최근 주가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한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레고캠 바이오가 52주 신고가가 나와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는 부분은 항체에 약물을 붙여서 암세포를 표적해서 치료하는 기술인 ADC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레고캠 바이오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분자 화합물을 활용한 면역 항암제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유방암 환자에서 오픈 레이블 임상 1상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딜을 통해서 ADC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6월 에스코에서도 임상 1상 안정성 결과를 확보한 바가 있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렵긴 한데 일단 기술력은 참 뛰어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주가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기서 곽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스마일 하고 있는 거를 들어주셨는데 레고캠 바이오 주가도 계속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많이 오른 것은 아닌가 이런 네.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래도 좀 웃을 수밖에 없는 거는 앞으로 지금 상장할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Y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이 회사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007년도 설립된 동사는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개발 후보 항체를 확보한 업체로서 면역 항암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레고캠 바이오와 함께 공동으로 신규 ADC 후보 물질을 미국의 픽시스 온 콜로지에 기술 이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회사가 상장되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레고캠 바이오의 주목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Y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둔 만큼 레고캠 바이오에도 계속해서 훈풍을 불어 넣어줄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최근 공매도 금지 이슈에 기술 이전 소식 등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에게 좀 바이오주는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용어도 까다로운데 기업 분석 자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매매 팁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 세 가지 팁을 딱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수혜를 얻는 업종이 바로 바이오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이오 기업은 돈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 바이오 기업이 주가가 빠질 때는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공매도 금지 조치가 8개월간 진행한다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 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의 제한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면은 바이오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기업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는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합병 이슈가 있죠. 따라서 최종적인 셀트리온은 코스피에서 상장 거래가 됩니다. 두 번째는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레고캠바이오가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최근에 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종근당입니다. 네. 그래서 종근당이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살짝 상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이 세 기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제일 쉽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종목에 네. 대한 자세한 분석 및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핫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2위는 풍력주 유니슨입니다. 영국 기업들이 국내 해상 풍력 개발 사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처럼 풍력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니슨 역시 5%가량 급등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1위 종목도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1위는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국내 철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철도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1%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현대로템 한동안 좀 부진했습니다. 어제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소식에 방산 테마로도 엮이면서 상승을 했고요. 또 오늘은 철도 테마로 엮이면서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최근에 그 철도 테마 형태도 그렇고 방산에 대한 이슈도 현대로템이 아주 좋은 흐름을 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원인과 횡보하는 원인과 상승하는 요인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최근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건 바로 3분기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19% 정도 하회에서 나왔어요. 하회에서 나온 이유는 폴란드향 K2 전차 1차 이행 계획 물량 중에서 우리 군의 납품할 물량에 대여해서 매출과 손익이 인식됐고요. 이 부분이 바로 비용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네. 3분기 실적이 빠졌다는 거죠. 일회성이라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4분기 때 마무리가 돼요. 4분기 때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2024년 내년에 좋을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폴란드 물량 본격 생산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 보기 때문에 다시 굉장히 높아진 마진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북미 공장의 설비 납품으로 내년까지 마진 개선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 따라서 3분기 안 좋았어. 그리고 4분기 때 마무리되고 다시 내년에 좋아진다면은 현대로템은 지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방산이면 방산, 철도면 철도까지 참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 현대로템인데요.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좀 어떨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하반기 주가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서 이제는 좀 오를 때도 되지 않았나 기대가 되는데, 곽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미소를 들어주셨는데 네. 좀 괜찮을까요? 네, 뭐 하트를 들었으면은 뭐 최고 좋다라는 얘기인데, 네. 미소를 든 이유는 저평가돼 있고 상당히 그 앞으로 좋게 전망이 되지만은 네. 조금 걱정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되는 건 알고 있을 것 같고 좋게 보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운 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동사가 쌍파울로 열차 인도가 좀 늦어졌어요. 네. 그래서 소송이 좀 걸렸는데 427억 원의 보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라는 부분이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폴란드에 포탑 장착한 차륜형 화력 지원 차량 재원이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K방산 58조 원의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폴란드 2차 계획 수주가 조금 안개 속으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정권
폴란드의 정권 교체가 있기 때문에 과연 2차 수주도 봐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약간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약간의 안개 속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트가 가긴 어렵지만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소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한 분석 들어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에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곽영훈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